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이틀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구글에서 1,500만 건 정도의 AI 실사용 데이터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AI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떠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와서 한 일주일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적어 놓은 아틀라스라고 하는 요게 한 20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100쪽짜리 이제 논문식으로 나와 있어요. 학술 논문식으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럽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자꾸 이제 뒷다리를 잡으려다 보니까 일자리가 어떻다, 뭐 윤리가 어떻다, 뭐 격차가 커진다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 잣대로 자꾸만 AI의 기술 발전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 미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사회적으로 AI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연구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발표를 하려고 그 최초의 리포트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볼 만하지 않냐. 우리가 또 이제 반도체 장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윗단에 아, 지금 보시면은 제미나이 월 9억 명 정도의 활성 사용자 수, 여기에서 1,500만 건 정도를 뽑아가지고 800개 이상의 직업, 그다음에 4,000개 정도의 과제 종류, 150개 국가, 140개 언어. 물론 이제 기간은 좀 짧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자는 17명이네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68%가 AI 사용을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됐고요. 21%, 요게 뭐냐면은 직업 하나에서 과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여러 가지 과제를 할 때 21% 정도는 AI를 쓰더라. 그 다음에 좀 놀라운 게 86%는 업무가 아닌데 출근 전이나 퇴근 전에 쓰는 게 거의 90%더라. 이제 이러한 내용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확산은 넓지만 AI를 다들 쓰고 있지만 사실 좀 얕은 수준에서 그리고 용도는 인간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는데 좀 치우쳐져 있다. 요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조사를 했냐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혁명적인 기술, 특히 ICT 관련해 가지고서는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 스마트폰이 도입됐을 때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도입으로 얼마나 생산성과 소통과 뭐 광고 콘텐츠와 전 세계적인 어떤 긍정적 영향이 얼마인지는 지금까지도 학술적으로 제대로 추정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면 좀 어려워지는 시대, 거의 모든 우리의 생활이 모바일과 통신 트래픽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우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었죠. 이제 경제성장 이론으로 거의 뭐 한 4, 50년 지나서 받았나? 그러니까 제공하는 가치보다 조금 AI가 지금 너무 이렇게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데이터로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지만 좀 의심이 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전제를 깔고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의 핵심 대상이 되려고 하는 빅테크 중에 직접 메인 플레이어인 구글이 이러한 뭐라 그럴까 자신들이 이 세계와 국가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밸류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보고서일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제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또 우리 구독자 보니까 충성도가 높고 수준이 높아가지고 나도 사실은 좀 어그로 먹방 이런 거 술방이라도 해가지고 구독자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채널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와 보고서를 쓰고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AI 시대에는 또 이렇게 좀 진국들이 또 오히려 잘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 역설이라는 거, 모두가 다 쓰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게 측정이 안 된다. 생산성 통계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나. 요런 게 근본적인 모티베이션이다. 표본은 2주밖에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개 국가에서 140개 언어로 1,500만 개 대화, 상당히 긴 대화들을 갖고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ureau of Labor Statistics라고 미국 노동통계국 그 분류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직업 분류, Standard Occupation Category인가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직업별 고용과 임금, 그 다음에 ATUS, 생활시간조사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이게 실명으로 매칭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소에서 뭐 이렇게 뭐 재미나게 뭐 물어봐가지고 했을 때 내 모든 신용정보하고 뭐 무슨 개인정보를 갖고 한 게 아니라 대화 내용으로 유출을 해서 여기 매칭을 시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다거나 좀 이런 쪽으로 데이터에 민감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건 아셔야 돼요. 신분을 특정한 건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매칭된 건 아니다. 대화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렇게 분류를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매칭을 했다. 이건 앞으로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가 경제학, 특히 응용경제학 쪽에서 학술적인 실적으로 많이 쳐주는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통계를 사용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정부하고 통계가 좀 맞아야지 나중에 뭐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넷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이게 뭐냐면 이제 923개 세분 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전체 업무 과제. 대략 어떤 일이다라고 분류를 하는 세분류가 19,000개가 있다. 요렇게 제미나의 대화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게 직업으로는 900개가 넘고 어떠한 특성의 일을 했다라는 게 19,000개 이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뜯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태스크, 스킬, knowledge, abilities, work context, tools and technology 이렇게. 근데 태스크만 이제 선택을 했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그 19,000개 분류 요거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미국 사람들의 비수면 활동 시간 중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데이터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대화를 어떻게 분류했냐면 구글 딥마인드에서 OCTO라고 Observation Clustering and Taxonomy Organization이라고 이게 업무랑 관련된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맛집 찾는 그냥 비업무냐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하고요. 개별 요약도 했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군집화도 했고 군집이요. 이때는 각 개인의 대화 내용의 개별 요약도 폐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까지 우리가 잘 분류를 했는데 윤리적으로 신원 정보는 안 썼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100페이지가 된 이유가 요즘에 하도 이제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사이버 시큐리티 이러한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원문은 안 남겼다. 다 익명화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했다. 엔스로픽보다도 잘했다. 이러한 얘기인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서론이 너무 긴데 유료 API랑 클라우드 기업 사용은 제외했다. 요게 좀 사실은 큰 단점이죠. 왜냐면 여기서 가장 헤비 유시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제외를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것만을 표적을 하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가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유럽이랑 영국, 스위스 이쪽이 데이터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행동만 측정한 거지 이걸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다라는 거는 측정을 못했다. 구글만 썼습니다. 특히 이제 단점이 중국에서는 구글이 영업을 못하죠 지금. 그래서 중국에 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큰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과제를 아주 크게는 5개로 나눕니다. 정형, 아주 그냥 티피컬리, 카테고리별로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비정형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표준적으로 분류하기 힘든 일. 그 다음에 육체,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써서 하는 일. 육체라는 게 그런 뜻이고요. 대인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 이렇게 이제 크게 5개로 나눠놨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미지와 영상을 뜻합니다. 음성만 들어간 거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아, 여기는 이제 뭐 간단하게만 넘어갈 건데 주로 어디 쓰이냐 그러면은 이제 말단, 이따가 종단이라는 용어가 나오겠지만 제가 클로드에다가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번역이 아직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간단한 거, 조금 머리를 잘 안 쓰고 그냥 단순하게 시킬 수 있는 과제 자동화에 지금 가장 많은 트래픽 사용량이 걸렸다라는 거고요. 거의 70% 정도의 직업 혹은 미국의 거의 90%에 달하는 고용 비중, 거의 모든 거를 다 담았다. 특히 농부, 산림 이런 쪽까지 다 담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의 종류를 100이라고 퍼센티지를 놨을 때 그 중에서 5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20개 중에서 4개 정도에서만 AI를 썼다. 뭐 체감이 돼요. 제가 뭐 결제하고 회의하고 AI 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회사에서.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보고서를 쓴다든지 무슨 청와대나 장관 보고자료를 쓴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인텐시브한 데이터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클로드랑 제미나이를 쓰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일 10개 중에서 거의 한 2개 정도에만 지금 AI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핵심 뭐냐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을 많이 쓰는 일에 AI가 엄청나게 침투했다. 그러니까 뭐 AI를 쓴다라고 하면은 많이 나오겠지만 일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쓰냐 그러면은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아까 미국 노동통계국이 분류한 923개 직업 분류로 봤을 때 거의 30%, 10명 중에 3명은 AI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처럼 회의라든지 전화 받는 게 많아가지고 과제 4분의 1 이상 10개 일하면은 거의 뭐 한 2, 3개에서만 AI를 쓰는 게 거의 30%. 그러니까 거의 60%가 되죠. 절반 정도에서 AI 쓰는 사람이 11%. 75% AI에만 의존한 사람 거의 3%였다. 그러니까 의외로 AI가 전체를 지금 노동자를 다 대체한다기보다는 조금 좀 제한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효용을 많이 느낀다거나 모든 게 다 기계로 바뀐다거나 이제 약간 옛날에 뭐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한 일은 사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또 흥미로워요. 여러 주장이 있죠, 지금. 이제 육체 노동부터 대체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무직, 화이트 칼라들이 대체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변호사나 변리사 이러한 뭐 좀 표준적인 어떤 관행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대체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이게 좀 복합적입니다. 보세요. 시장조사, 인사, 소프트웨어 이쪽이 침투율이 가장 높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잘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문서 관리, 문헌 정보, 통계 이런 쪽이죠. 시스템 관리. 회사에 이제 전산부서들 있잖아요. 침투율 최하위가 보면은 웃긴 게 보면은 교육 직종이 많아요.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 돼요. 난 요즘 AI로 모든 걸 다 배우고 있는데 유튜브랑. 그죠? 좀 직관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이게 뭐냐면은, 그,
이 오넷이라고 하는 거, 아까 19,000개 정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19,000개 정도로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세상에 있는 일의 구성, 기존의 노동통계국의, 어, 분류에서는 비정형 인재,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거가 35%라고 봤고, 비정형 인재가 섞인 거, 함부로 이렇게 자동화해서 무조건 엔터만 치면 나오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절반. 이렇게 봤는데, 제미나이를 쓰는 그 대화의 1,500만 건으로 봤을 때는 비정형 인지 대화가 많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정형을 합치게 되면은 거의 90%에 가까운 게 인지 기능에 이제,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구성이 뭐냐? 어떻게 기획해야 되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러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대 다수의 작업이 인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세상에 어떤 그 직업, 923개의 직업이 하고 있는 19,000개의 작업 종류에 대해서 사람을 상대한 일이 22%. 그러니까 19,000개라 그러면 22%면 거의 2만 건 가까운 거죠. 근데 제미나이 대화에서는 이건 굉장히 10% 미만으로 작고, 특히 몸 쓰는 일에서는 노가다라든지 헬스, 음식 조리 이런 거에서는 거의 안 쓰더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요즘 뭐 유행한 얘기 중에 AI 시대가 오면은 뭐 정육점 해야 된다, 횟집 해야 된다, 고기 썰거나 회 뜨는 거는 AI가 대체 못하니까, 그러한 직관하고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얘기는 뭐 엄청난 투자 정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구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AI, 제미나이 이런 식으로 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차이가 나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대인 관계, 상호작용, 상담 이런 거는 AI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역시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체 쓰는 거에서 사용률이 10% 미만인 거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저 물어볼 뿐인 거고,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이따가 자동차 정비 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자로 표현되는 세계에서 판단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거에 강하니까. 자동화 정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종단 자동화라는 거는 어떤 직종이 있을 때 맨 끝에 이제 자동화라든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안 대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걸 굳이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여기에 뭐 이제 인턴이나 이런 걸 고용해야 되는 이랬을 때 정형 인지 업무. 우리가 뭐 택배 분류하거나 키오스크로 뭐 커피나 뭐 바코드 찍어서 편의점 결제하는데 대단한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자동화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재미나의 사용이니까 뭐 바코드 결제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형, 어느 정도 형태가 다 표준화가 돼가지고 이런 거는 기획이라든지 판단 쪽보다는 AI의 심술이 높았다. 그런 얘기고요. 자동차 정비사의 이 사용을 보면은 멀티모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육체 노동에 있어서 사용률은 낮은데, 이제 자동차 쪽이 좀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내용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다, 뭐 어디가 고장났다, 뭐 타이어 공기압이 어떻다, 뭐 속도계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혹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이나 화이트 칼라보다는 다양한 어떤 이미지, 영상을 통해서 AI를 쓰고 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사회의 distributional effect, 분배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용 강도라고 하는 거 여기 적혀 있죠. 직업별 대화 수와
이거를 고용 인원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중위 임금이 우리나라 한 340에서 360만 원 되잖아요. 지금 올해로. 근데 중위 임금이 1%한 3, 40만 원 오를 때 AI 사용 강도, 그 직종에서 AI를 쓰는 AI 대화가 일어난 건수가 2.5% 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학력을 통제해도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을수록 사실은 이제 지능화, 머리를 많이 쓰려고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정량적으로 좀 이제 측정이 됐다. 미국 고용 노동부 통계, BLS 스태티스틱을 써가지고. 또 좀 충격적인 거는 잠시만요. 이제 조금 제가 긴장을 푸는 음료를 조금만 마시고. 커피를 한 5잔 마시면서 맨날 9시부터 10시 근무를 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공식적인 노동 통계에서는 고용 인원수를 가지고 가중 평균 임금을 구했을 때, 그러니까 삼성에 다닌다, 대기업에 다닌다, 중소기업에 다닌다, 이런 거를 사람 수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평균 임금을 하면은 6만 2천 달러니까 거의 한국 돈으로 9천만 원 정도 되죠. 근데 AI를 쓰는 사람의 연봉은 8만 2천 달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AI를 많이 쓰는 사람 혹은 제미나이 대화를 많이 한 사람과 차이가 2만 4천 달러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정부 고용 통계국에서 만든 중위 임금은 6만 2천 달러인데 제미나이가 분류한 걸 보니까 제미나이를 쓰는 사람들의 중위 임금은 8만 2천 달러,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됐다. 지금 한 2만 달러 차이가 나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가 좀 있는 거죠. AI, 뭐 제미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섞으면은 임금이 한 9천 정도 나오는데 제미나이 쓰는 사람을 매칭을 했을 때는 거의 1억 1천만 원이 넘더라. 요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이거 오토하고 탐슨이라는 분이 쓴 이제 페이퍼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 그럴까 이제 전문 용어는 확실히 특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맛집 어디야? 어디 놀러 가야 돼? 새로 생긴 리조트, 카페 어디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뭐 종양에서 무슨 뭐 AI로 무슨 수용체를 보내 이런 얘기 한 사람하고 완전 대화 맥락이 틀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쓰는 것도 많이 종류가 많겠지만 근데 역시 보이는 게 임금 높은 사람들이 많이 AI를 쓰는데 뉴스 기사 번역이라든지 어떤 제품 사양서 작성 검토. 그러니까 고임금 노동자가 많이 쓰지만 AI를 많이 활용하는 곳은 종단, 전문성의 하단, 자동화가 가장 좋은, 잘 작동하는 곳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리포트는 하반부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쪽을 할 거냐? 시나리오 A는 AI 고급 모델이 더 발전하고 사람들이 다 접속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숙련, 경력 격차가 좁아진다.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이쪽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고 시나리오 B는 똑똑하고 이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원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어떤 혜택이 있을 거다. 격차가 확대될 거다. 이러한 두 입장이에요. 근데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AI가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냐 혹은 신입 직원 채용을 줄이고 시니어들한테만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냐? 그랬을 때는 우리는 아직 충분하게 결론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AI를 써서 아무리 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기업, 뭐 기회를 본 기업들한테는 사람이 항상 모자랄 수 있고요.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회사들한테는 모든 인력이 지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 그러니까 팔란티어하고 편의점이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러한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 슬라이드가 특히 이제 좀 볼만하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UN 공업개발기구 인도네시아 출장 갔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제 AI에 대한 열망이 높고 21세기의 넥스트 차이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의욕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국제기구라고 하는 게 항상 political correctnes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는 디터런스라 그랬죠. 핵무기처럼 AI 영향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먼저 군사력으로 국제 패권, 국가 간의 우위가 결정이 되고,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래서 AI 패권 갖고 있는 국가가 안 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핵무기 갖고 있는 국가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접근하고 있는 건 AI.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국제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전략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어떤 자동화 생산이 고도화되면은 이 중국이 하고 있던 노임과 비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던 이 제조업. 이것도 사실은 경쟁 우위가 노임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국가가 일어나고 앞으로 돈을 벌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합치면 생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도덕 선생님이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뭐 여러 선진국, 유럽 특히 전문가들이라든지 국제기구 사람들이 가가지고 윤리적인 문제, 이런 도덕적인 약간 주자 성리학, 유교 탈레반 같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은 신나 있어. 근데 듣고 있는 개도국 사람들은 사실 눈이 좀 흐려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 중국, 일본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냐. 이러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지. AI 때문에 일자리 사라진다, 뭐 재교육을 해야 되나, 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질 수 있냐. 어떤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급,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고용을 일으킬 수 있냐.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승부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너무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뭐 대단한데 사람들이 뭐 AI를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뭐 대단하다고 뭐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AI에 대한 뭐 논문이나 보고서를 보면은 앞으로 뭐 AI가 오면은 뭐 고용이 뭐 10분의 1로 줄어들고 우리는 다 같이 잉여인간이 되고 뭐 재분배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거에 많이 쓰고 있지 않다. 사람은 항상 0.1에서 1%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쵸? 어쨌든 이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직장이나 핵심 업무가 아니라 거의 90%는 그냥 맛집 찾고 뭐 집안 수리 어떻게 하고 여행 어디 가고 이런 데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픈 AI에서도 거의 70%가 업무에는 안 쓴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생산성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감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지. 현실하고 괴리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ATUS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미국 그 고용노동통계국인가요?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에 시간을 쓰냐, 이렇게 봤을 때 전통적인 오프라인 설문조사라든지 온라인 설문조사, 정부에서 하는 거로 따지면은 사고,
사교 휴식 여가, 사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노는 거, 그다음에 교육, 가사 활동, 뭐 개인 관리 이런데 거의 한 74%가 미국인들의 비수면 시간 중에서 쓰는 시간이다 이랬을 때 재미나이로 보니까 AI에서는 거의 100%가 뭐 딱히 업무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고로한 진실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엔터프라이즈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이제 개인들의 대중적인 삶에만 이제 초점을 맞춘 거라서 조금 이제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뭐 AI로 무조건 난 살아남아야 되고 무조건 그렇게 전투적으로 AI를 쓰고 있지 않다. 요러한 얘기도 이제 구글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배수라는 건 AI 대화 중에 그 활동의 비중. 뭐 내가 어디 뭐 맛집이나 여행을 찾는다. 이러한 시간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20배라는 건 생활 시간 맛집이나 여행 찾는데 쓰는 생활 시간이 20배를 타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의 어떤 그 점유율에 대한 그러한 얘기라는 겁니다. 약간 좀 얘기가 좀 복잡한데 전체 대화, 그러니까 많은 대화 중에서 그 어떤 여행이나 여가에 쓴 게 0.1%니까 20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부 노동 통계는 미국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통해서 미국인들의 비수면 생활 시간이 만약에 뭐 16시간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여가, 사교, 뭐 이런 데 쓰는 거를 계산했다 그러면은 제미나이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전체 대화 비중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쓴 게.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비수면 시간 중에서 제미나이랑 대화를 한 시간이 10시간이라 그러면 이게 좀 까다롭네요.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 중에서 0.1%니까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커팅을 안 하고 녹화를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혼란이 많이 오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미나이 잘 보세요. 제미나이하고 내가 2시간을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중에서 식사, 맛집에 대한 얘기를 2시간을 했는데 분모는 내가 하루 16시간 중에 2시간을 재미나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걸 나누면은 상당히 큰 배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제가 지금 이해라든지 전달 좀 어려워서 넘어갈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생활 시간 대비 대화 비중에서 정부 서비스하고 시민 의무, civic responsibility라 그러죠. 이제 전문 의료, 금융, 법률, 상담, 교육, 쇼핑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식사랑 음주에 있어서는 사실 습관적인 영향이 커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고요. 요게 정부 상담 비중이 상담 시간이 많이 혹은 의료, 법률, 금융 이런 게 지금 자동화돼서 챗봇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요게 근무 시간 밖에서 50%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주 인력이 있어야 상담이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 다 AI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계 시간 절감이 상당히 좀 되고 있는데 구글에서 굉장히 낮춰서 발표를 했어요. 기존의 문건들은 거의 한 3, 40% 정도를 시간 절감해준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구글은 최소 0.5에서 하루에 5% 정도, 그러니까 그 절감된 값이 1,500억 달러니까 거의 한
한 2, 3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요게 아까 그 솔로우 역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의 긍정적인 어떤 생산적 효과, 사람들의 시간을 절감해주고 또 생산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라는 게 지금 공식적인 통계 안 들어가서 우리가 욕만 먹는다. 요런 게 근본적인 모티베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용 패턴을 보니까 업무 영역 외에 있고, 근무 시간에도 계상이 안 되고 이러니까 가계 영역으로 GDP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AI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편익이. 그래서 후생은 늘어도 측정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게 구글이 원래 하고 싶었던 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요것도 이제 잠깐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GDP 1%가 상승할 때, 그 토큰이라든지 AI와의 대화 혹은 사용량이 거의 0.9% 거의 1대1 대응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도 한번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많이 쓴다는 거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통신망 이런 게 다 소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AI의 격차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게 AI 때문이냐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퀘스천 마크가 붙죠. 아예 AI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통신 인프라나 디바이스 보급량이 애초에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역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는 게, 최상위 5분위 인구 11% 소득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세계 전체 제미나이의 사용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최하위 5분위 돈 없는 사람들 거의 20%는 채팅 트래픽의 2%밖에 차지를 못한다. 제가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처음에 보시면 이게 AI가 뭐 또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통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산 보유라든지 임금 소득이나 월 소득에서 봤을 때도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오면 나오지 절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세상은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런 쪽에서 역시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웃기는 게 보면은 제 주장을 좀 반증하는 게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프라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디바이스 시장에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국가들이 아니거든요. 관심은 졸라 많아. 근데 채택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거. 서유럽이나 일본은 관심도 무슨 뭐 키워드, 무슨 핫 키워드 이런 거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 시장에서 AI는 이미 일상 도구라서 굳이 검색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촌놈들이 원래 이제 서울 얘기 많이 해. 언어별로 이제 또 한국의 국뽕을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국어가 4%. 근데 요거는 좀 왜곡이죠. 왜냐면 중국 시장을 뺐잖아요. 그죠? 스페인어가 많은 건 이해가 되죠. 왜냐면은 남미의 인구가 많은데. 멕시코, 브라질, 뭐 포르투갈 여기도 많죠. 그러니까 남미 시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랍도 북아프리카랑 중동 포함해가지고 많고. 인도네시아도 있죠. 인구가 3억 명이니까. 제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어가 없는 이유는 그냥 그냥 꺼지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업무 활동과 비업무 활동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영어를 사용하는 비중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큰 차이가 없었다. 중요한 일이라고 영어는 바꾸지 않는데 토큰이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20% 정도 더 사용량이 많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확산은 거의 직업의 70%, 미국 고용의 90% 다들 제미나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전체 내가 하루에 하는 일이 10개라 그러면 2개 정도에서만 AI를 쓰고 있고
대부분 자동화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창의적인 일에는 침투가 높지 않다. 그리고 직장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고 그냥 내가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뭐 찾아보고 이런데 90%를 쓰고 있다. 그다음에 GDP 수준에 따라서 AI의 확산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출처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 구글 아틀라스 V 1.0 17명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쓴 공개 자료 100페이지입니다. 그냥 뭐 다 넣어서 요약해 보시면은 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AI 이제 구글에 한정돼 있긴 하지만 제미나이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쪽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게 큰 한계지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각심도 경각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AI를 심각하게 뭔가 무섭게 쓰고 있진 않았다. 그러한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쪽수가 딸리니까 열심히 좀 더 고급 서비스로 뭔가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나. 조금은 안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오늘 또 화제가 됐던 보고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바이오 시리즈도 계속 될 거고요. 증권, 기술, 테크 이런 얘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